반갑습니다. 스페셜 에듀 민법 담당 이건호입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3.14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법이란 걸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시간에는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시간에 만나서 공부할 민법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법이라는 걸 공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대체 이 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자, 법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이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가 무질서하다라면 살기가 참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또 유지된 사회 질서가 전속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의 사회 질서가, 건전한 사회 질서가 유지 전속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 규칙을 우리는 규범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월드컵 경기가 카타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에서 축구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 축구 경기 규칙이 없다라면 정상적인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 사실상 무질서에서 참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처럼 요 사회 질서를 유지 전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규범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범 중에서 특히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 존재합니다. 이런 강제력을 수반하는 이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법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공부할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 규범을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거구나.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관계는 이웃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연인 관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웃 관계니 친구 관계니 연인 관계니 이런 관계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간들의 생활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활관계인데, 그러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면 이 사회는 상당히 무질서하겠죠. 그러면 사회 질서가 무질서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똑같겠죠.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사회 질서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했겠죠. 방금 전에 그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생활관계는 이 규범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규범을 보니까 도덕이라는 규범도 존재하고 있고 법이라는 규범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도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규율받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도덕이라는 규범에 의해서 규율하면 되는데 왜 굳이 법이라는 규범이 필요했을까?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규범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이 도덕이라는 규범의 특징이 뭐냐면 비강제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도덕이라는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도덕이라는 건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비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이라는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하는 데 그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털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았던 거죠. 이런 비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범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 질서가 유지 존속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의 등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든 이 규범이 법이란 규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이란 규범, 법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이란 규범과 이 법이란 규범의 본질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도덕이란 규범은 비강제성이라면 법이란 규범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법이란 규범에 의해서 교육받는 그 생활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법률관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앞으로 시간에는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민법은 법규범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 규라는 이 법률관계라는 건 대체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자, 법률관계는 이런 거예요. 무수히 많은 생활관계 중에서 우리가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서는 권리니 의무니 거의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또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 권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가 뭐냐고? 힘이야.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구속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권리를 힘이라고 했죠. 반면에 의무를 뭐라고 했죠?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를 뭐라고 내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자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이 부여한 힘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권리는 힘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의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뭐냐는 거죠. 법에 의해 강제되는 구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구속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권리는 뭐라고요? 힘. 의무는 뭐라고요? 구속. 자, 이처럼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 의무 관계인 이런 법률 관계의 모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사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 이게 사사로울 사자라고 해서 개인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개개인들은 사적 이익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인과 사인사 이런 법명.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파트를 한 채 사십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개인적 이익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처럼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누구요? 국민 사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국가는 어때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와서 어때요? 너 돈 내놔. 너 돈 내놔. 그러면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세 의무라는 게 존재하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런 법률관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법률관계의 모습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규율한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이와 대비해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령의 규율한 법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법률의 모습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법도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교란법인 사법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교란법은 공법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시간에 공부할 법이 뭐였죠? 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시간에 공부할 이 민법이 과연 공법일까 사법일까 그랬더니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요 사법의 대표 선수가 바로 민법인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만을 공부할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법 시간에는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 교란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세법 이런 공부합니다. 자, 이런 법들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네, 그런 것들은 다 공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만 사인과 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구나. 자, 어때요? 법이 무엇인지, 법률 관계 무엇인지, 우리 민법은 공법인지 사법인지, 자, 이 정도는 어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